심플스 심플. 인. 오늘은 매우 유명하신 분을 모셨는데 오늘 누구신가요? 일로백년 문화센터 임성주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 질문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요. 개인 질문, 그 다음에 백년 문화센터, 친화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액션 그룹으로서의 그 질문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젊은 시절, 과연 청년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을까? 늘 궁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광주항쟁을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분노할 때 분노했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게 했던 전환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제 삶에서는 80년 5월이 이제 뜨거운 화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 주인을 만났고 동지였고 친구였고 그 현상범 습의 포스터로 처음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또 많이 바라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과정들이 가장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농협이라는 조직사회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또 노동운동도 하셨고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지역개발 사업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많은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님은 삶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철학이라고 하면은 저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마음이 없으면 뭐 구실을 찾죠. 제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만약에 그 방법이 불가피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은 나에게도 아니면은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것이 살아가면서 사랑이지 않겠는가, 상대에 대한 배려이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으로 센터 운영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상황이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도록 서로가 안 되는 그 상황에 접점을 찾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말씀에 저희가 또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년 문화센터 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는 일로백년 문화센터가 이름이 어떻게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가칭 백년 나눔센터라고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추진위원들 및 운영위원들에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기도 한 백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하고 그것을 덧입혀야 되겠다. 두 번째는 백년 문화센터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점으로서 일로 여기 만들어진 곳이었고 백년 문화센터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백년 문화센터라고 변경을 했고 엽전이라고 하는 만남과 기다림, 헤어짐 그런 희노애락이 다 묻어있는 곳을 문화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센터 안에서 활동을 미리 계획하시고 센터명을 잘 지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백년 문화센터가 갖는 차별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 차별성에서 주는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나 아쉬운 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참견을 하면서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외 은면 협업이 이루어져서 일로만이 아니라 삼양, 뭉탄, 청계 더해가면서 최소한 국외 읍면이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할 거고 모색을 한다면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조직이나 지역 거점 공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게 좋잖아요. 특히 또 젊은 세대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면에서 혹시 백년문화센터는 이런 사람들과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이 혹시 있으시면 지역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서 운영위원들한테 센터 전문위원 제도를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을 위촉을 해서 기획하고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좀 두 번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진행자로서 저는 기회를 드리는 것들도 로컬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그런 방식을 좀 지향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게 다 함께 모인다면 그게 정말 무한의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각각의 로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한 거는 문화라는 거는 이 백년문화센터의 든든한 힘이고 어떻게 보면 희망을 이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10년 후에 우리 백년문화센터는 어떤 모습일까? 백년문화센터는 자연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남학이나 오령이 저는 배후 도시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연마을이 삶의 가치를 만드는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일로 역전 그 근처 일로의 현재의 중심지를 지속 가능한 동네로 만드는 구성 과정에 센터가 있고 싶은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심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백년문화센터는 2022년에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추진단의 액션 그룹으로 들어오셔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무한 로컬 푸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님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액션 그룹 발굴과 우리 이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한의 심플이 나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몸부림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액션그룹의 한 일원으로서 한 구성원으로서 심플 사업을 같이 할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심플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중심성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이 공간이 기존 신한력 사업을 좀 아픔이기도 하죠. 100년차 가공 공장이 리모델링 돼가지고 지금의 공유 스튜디오가 됐잖아요. 일로 주민으로서 또 일로 백년 문화센터 대표로서 이 스튜디오에 대해서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공장을 메타버스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몸부림으로 저는 표현했던 거고요. 이 과정에서도 원만했겠습니까? 이런 발상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들이 현재 무한 심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충격이었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이 되어져서 여기가 정말 그런 새로운 어떤 문화의 어떤 메카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런 작은 지자체에서 이런 규모와 이런 발상을 했었을까? 하는 데가 있을까? 의문이 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교육적 목적으로 있는 곳은 있으나 사실 지금의 우리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준 곳은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런 스튜디오와 또 이런 방송 시스템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셨고 많이 또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더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이제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융복합 센터까지 완공이 되고 나면 정리 단계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추진단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액션그룹 입장에서 보셨을 때 또 무한군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런 중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공적인 공무원 시스템에서는 할 수 없는 전문화된 집단을 특화시켜서 만들어졌던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안 지역에 3개의 중간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개별 분산적으로 있을 필요가 굳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이 일의 효율성이 생기는데 굳이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부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조직들이 정말 특단의 고민들을 제안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심플의 숙제를 넘어서 무한의 숙제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2년차 센터장의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또 대표님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항상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은 있는데 우리가 못 찾을 뿐이다. 아니면은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짜증내고 술 먹고 짜증내고 열받고 짜증내고 자포자기를 하는데 실은 문제가 있는 데는 항상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조하게 바라보면은 문제를 찾을 수 있는데 구실을 찾죠. 저는 우리 지역 심플 모든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관통을 할 질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도 되돌아보면 그런 거죠. 각 부서가 있잖아요. 어떤 부서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 원탑에 대해서 모여져야 되는데 다투는 거예요. 성과물을 가지고. 뜨겁죠. 행정이 그런 뜨거움을 줘서는 안 된다. 여유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액션 그룹 임성주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 박미련 선생님은 어떠셨는지요? 준비하는 그리고 학습하는 센터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학습이 되셨다. 그리고 이미 목표성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일로 백년문화센터라는 이름을 지으실 때부터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활동해 주시면 풍성한 2024년을 맞이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하는 게 있어요. 나 임성주에게 심플이란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시질과 날줄이다. 옷의 직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질과 날줄이 되어져야 시원한 옷, 따뜻한 옷, 질긴 옷.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플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날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시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액션 그룹들 또 저희 심플과 함께 하시는 모든 파트너들이 시실과 날줄의 역할을 서로 하면서 자 이렇게 한번 우리 들어주실까요? 네, 백년문화센터 액션 그룹의 임성주 대표님 모시고 한 모든 인터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플인. 다음 시간에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